GA 이직을 준비하다 보면 수수료 원장을 100% 공개한다는 관리자의 말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설령 수수료 원장의 의미를 정확히 모른다고 해도 우리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관리자나 GA의 수당 규정이 왠지 투명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원장을 100% 공개한다라는 관리자의 얘기, 과연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 말일까요? 지난 영상에서 수수료 원장의 개념에 대해 살펴봤었는데요. 지난번 영상을 아직 안 보셨다면 이번 영상을 보시기 전에 지난 영상부터 먼저 시청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직을 위한 입사 면담 과정에서 우리는 관리자를 통해 수수료 원장이라는 용어를 자주 듣기도 하고 여러 매체를 통해 원장을 100% 공개하겠다라는 홍보 문구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먼저 관리자에게 수수료 원장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죠. 우리가 이처럼 원장을 확인하려는 이유는 수당을 높게 받는 것 못지않게 수당 지급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원장을 공개하면 투명한 것이고 공개하지 않으면 불투명한 것일까요? 원장을 확인하였다면 이젠 안심하고 일에만 전념하면 되는 것일까요? 지난 영상에서 다룬 수수료 원장의 개념에 이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는 이직을 준비할 때 원장 공개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원장 확인 외에도 수수료가 투명하게 지급되는지 체크하고자 할 때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가에 대해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보험 설계사를 모집하는 홍보 내용 중에서 우리는 원장 100% 공개라는 문구를 종종 보게 됩니다. 원장 100% 공개, 과연 믿어도 되는 말일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가 원수사와 보험 대리점의 거래 내용을 100%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불행히도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상식선에서 생각해 봤을 때에도 대리점 본사와 원수사 간의 수수료와 시상에 관련한 약정의 세부 내용을 100% 공개한다는 것은 보험 대리점 본사가 계약 수수료와 시상을 통해 수익을 얼마나 남기는지를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이것부터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보험과 관련이 없는 일반 기업을 살펴보더라도 기업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기밀들을 일반 사원들에게까지 모두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험 대리점의 경영자가 수당 항목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그 외 발생하는 여러 가지 추가 수익까지 세세하게 일선에서 일하는 설계사에게 공개할 리가 만무하지요. 심지어 보험 대리점 본사와 지사계약을 맺은 지사장이나 본부장과 같은 최상위 관리자도 실제 원장을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즉, 어느 지사장님이 보험 대리점 본사로부터 원장 대비 95% 수수료 테이블을 적용받기로 한 경우 이 지사장님은 후보자에게 본인이 적용받는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는 있습니다. 이때 지사장님이 공개한 자료를 원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은데요. 엄밀히 따져보면 지사장님이 공개한 자료는 대리점 본사가 지사장님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수수료 예시표에 가깝습니다. 이 자료는 실제 원수사가 지급하는 수수료 원장과 일치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약 보험 대리점 본사가 원수사로부터 이례적인 지원을 받은 경우라면 지사장이나 소속 설계사에게 추가적인 시상 정도는 제공할 수 있을지 몰라도 대리점 본사가 원수사로부터 받게 될 혜택의 세부 내용까지 공개한다는 것은 언뜻 생각해도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게다가 원수사에서 지원한 내용을 경쟁사가 알게 되면 파장이 커질 것을 우려하여 대리점 본사에 특별히 보안을 당부하였다면 대리점 본사 입장에서 더더욱 누군가에게 내용을 공개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보험 대리점 본사와 지사계약을 맺은 지사장님도 대리점 본사가 원수사로부터 실제로 얼마를 받고 있는지 확인이 쉽지 않고 기본적인 시상 외에 본사가 별도로 받는 시상 항목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알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원장의 유형은 보험 대리점 본사의 방침에 따라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있을 때 그 구성원들에게 상세하게 공지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어디까지나 본사의 정책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보험 대리점의 경영자가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원수사와 약정된 수수료 이외의 추가적인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회사가 폭리를 취하기 위해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상식을 벗어난 수준으로 수수료나 시상을 가공한다거나 불투명하게 운영하여 설계사를 속이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따라서 이직을 위해 보험 대리점을 알아보는 입장이시라면
원장 100% 공개라는 문구에 무게중심을 두기보다는 실제 내가 적용받게 될 구체적인 수수료와 여러 가지 시상을 항목별로 확인하시는 것이 더 현실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설계사 입장에서는 수수료 원장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원장을 공개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수당 규정이 투명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결국 보험대리점 본사가 수당을 공개하는 범위를 어디까지 정하느냐에 따라 원장 공개라는 의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라도 공개하지 않으면 100% 공개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중간 관리자나 최상위 관리자들이 말하는 원장을 100% 공개한다는 말을 저는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의미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수수료 원장을 공개한다는 말을 너무 맹신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대리점 본사는 본사 나름대로의 운영 방침이 있고 수익이 발생해야 회사를 원활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수익을 내기 위한 모든 활동을 소속 설계사에게 일일이 공지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GA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사형 GA에서 현실적으로 우리들 뿐만 아니라 지사 계약을 맺은 지사장도 그 실제 원장을 확인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 우리가 원장을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지사장이나 본부장과 같은 최상위 관리자가 수당을 계산하는 방식이 주먹구구식이거나 대리점 본사의 전산 시스템이 지급된 수당의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원장을 확인하는 의미가 퇴색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유념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설계사님이 수당 제도가 투명한 회사를 찾고자 할 때 원장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최상위 관리자가 공정한 수당 정책을 마련해서 투명하게 운영하는지 본사의 전산 시스템은 그 뒤에 세부 항목을 살펴볼 수 있도록 잘 구비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에 더 비중을 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당을 비교할 때에도 우리에게 지급되는 최종 수수료 지급액, 그러니까 계약 수수료, 원수사 시상, 대리점 자체 시상과 같이 세 가지 항목을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인 비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자가 보여주는 원장에서 실제 내가 받게 될 계약 수수료가 얼마인지 확인하고 원수사 시상 항목에서 대리점 본사가 시상을 가공하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리점 본사의 자체 시상이 지급되는지도 체크하고 지급액과 지급 기준도 확인해보면 실질적이고 세밀한 비교가 가능합니다. 결국 우리가 회사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원장을 살펴보는 것만큼 더 신경 써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 본사의 수수료 정책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가? 지사장과 같은 최상위 관리자가 수당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투명하게 운영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받은 수수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본사의 전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가? 이 정도로 압축된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보험 대리점의 계약 수수료, 그 중에서도 원수사가 보험 대리점에 지급하는 계약 수수료 원장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수수료 원장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만큼 수수료 규정이 투명하게 운영되는 곳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일한 성과에 대해서 계약 수수료를 높게 받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어쩌면 수당을 조금 더 많이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수수료가 투명하게 지급되는 것이겠죠. 회사를 옮기는 과정에서 아는 것이 힘이라는 명언이 참 많이 와닿습니다. 복잡하고 고민이 많은 이직의 과정에서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을 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서두르지 않고 꼼꼼히 확인하며 돌다리도 두들겨가며 건너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